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숨쉬고 이름 모를 비밀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당신의 희미한 빛이 길을 인도하겠지만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는 절대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의 속삭임이 여러분을 소련 복귀할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오늘 밤 가장 끔찍한 것들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길한 환상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의 산물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끔찍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입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볼건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곳은 반가운 학교라는 것이었죠. 평소에는 거기 모여서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거나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을 뿐더러 우연히 모인 아이들도 드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와 함께 씻어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인형의 집이라고 불리던 귀신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차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려 있어서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3시간.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집부지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를 타고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죠.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어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완전 황무지. 그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돌아가자고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친구는 마치 무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점점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2층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죠. 방은 모두 3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아무래도 여자 방인 듯했죠.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장식품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아기들이나 법한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인형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감은 다들 서름하고 뭔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진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것 같죠?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습니다. 나와 친구 B는 신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있었지만 친구 A는 뒤에 달라붙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재, 화장실,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 마지막으로 목욕탕까지 보고 현관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우리는 목욕탕을 보러 갔습니다. 욕조에 다가서자 B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현관은 바로 근처였고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기로 했자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뭔가가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아니다. 무슨 동물 서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정말 토할 것 같을 정도로 심한 냄새였습니다. 무서운 걸 찾아온 터였던 나와 B는 어째서인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영웅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우리 중 누군가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냄새도 난다며 목욕탕에 들어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기묘하게도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던 친구는 나오니깐 아무런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죠. 원래는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텐데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이쯤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죠. 나는 친구와 힘을 합쳐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무거워서 쉽사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진위가 보이진 않았죠.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뭔가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나쁜 나머지 손을 빼보니 가느다란 짧은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 2가닥이 중지의 손톱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와 친구는 무서워져 도망치기로 했죠. 하지만 거래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에 우리는 애써 티 안 난 척했습니다. 이제 슬슬 질려가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하지만 분명 열려있던 목욕탕 문이 어느새 닫혀 있었죠. 우리는 친구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런 장난은 그만해.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은 흐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엉엉 울며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욕조의 등을 뒤댄 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친구 B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틀렸다. 죽을 거라느니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놨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욕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나다 젖은 손을 비리는 것 같은 소리. 나는 큰 맘먹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닫혀있던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래 질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자.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고 무언가를 주멀주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낮고 끓인 목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물에 등을 댄 채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런 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와 선생님한테 사과하자.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욕조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작은 손, 아기 손 같은 게 열린 뚜껑 틈새로 보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토해버리고 말았고 친구 빌은 아직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나, B. 도망치자. 정신 차려. 나는 B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B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욕조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 달리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와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유리의 얼굴과 손을 꽉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죠. 앞머리를 오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꽉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꼭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어째서인지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무겁게 들어올리더니 엄청난 힘으로 문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었지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꼭 껴안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자 내 기억에 나는 그 집에 한두 시간가량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 가까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친구 빌은 우리를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학교에 나와도 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말도 못 꺼냈지만 집에 돌아간 후 빌은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 나는 목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왼쪽 장단지에 무척 작은 이빨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물었습니다. 빌은 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빌은 지금 병원에 있어. 빌을 만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연하게도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죠. 그럼 내일 만나러 가자. 하지만 빌을 봐도 울면 안 돼, 큰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알겠지? 다음날 빌을 만나러 가자. 아니나 다를까 빌은 그 모습 그대로 이상한 말을 침대에 앉아 짓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서워서 빌을 만나러 가지 않았죠. 지금은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만 비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꺼림칙한 탓에 꺼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의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들이 당신이 가장 의외의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둠의 숨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어둠이 다시 한번 끔찍한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